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소 주 1회 포트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리뷰를 한번 해보고, 투자 아이디어가 변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일단 KMW 신규 매수를 했고, 나머지 오이솔루션 이노, RF를 좀 추가 매수를 했고, 남은 종목들은 이제 홀딩 했다고 영상을 좀 찍었었죠. 그래서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그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재 플러스 1% 수익 구간에 있고,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듯이 더 떨어질 곳이 없다고 좀 생각이 돼요. 여기서는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좀 고위급 회담을 좀 기다려보자. 북미 실무 협상이 좀 늦춰질까라는 우려감도 있지만, 지금까지 보유한 게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12만 원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을 예정이고, 만약에 이게 예상치 못한 악재가 생겨가지고 이 8만 원 초반대를 깨서 7만 원대로 내려가면 그때는 좀 손절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전 영상에 소개한 이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에서 가장 제가 공감했던 말이 기다림은 가장 중요한 재능 중에 하나라고 짐 로저스가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뭐 4개월이나 들고 있지만 이것도 중간중간에 팔 수도 있고 다시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직장에 있는 투자자라면은 그냥 기다리고 자기의 목표가가 올 때까지 꾸준하게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자의 덕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기다리면 안 되겠죠. 기다리면 안 되고 오버나잇도 하면 안 되겠지만, 직장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그 방법은 좀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이제 덱스터인데, 덱스터는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죠. 마이너스 17%인데 이때 구간에선 한 6%까지 수익이었는데, 이게 쭉 거의 한 2, 3주 정도 계속 하락하느라고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단 우리나라 VFX 1위고 하반기에 백두산이랑 신강하게 3, 4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게 제 생각에는 VR 쪽으로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5G에서 아직은 VR 쪽 시장이 크지 않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되면 이것도 VR 컨텐츠 테마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의 이슈도 한번 좀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일단은 지지선을 좀 확보를 해놨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도를 하진 않고 조금 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제 이노아리스는 오늘 조금 상승을 해가지고 2.8% 수익 구간에 있는데, 이게 이제 5G 종목 중에서 가장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좀 최근에 5G 여러 종목들이 비교해서 제 생각에는 2분기 실적이 좀 꽤나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차트가 상당히 좋고 다른 종목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좀 탄력이 좋은 모습을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서 실적 발표 때가 되면은 아마 3만 원대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하반기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노아이리스는. 자, 그리고 이제 톱텍 같은 경우는 현재 플러스 7% 수익 구간인데, 일단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어요. 상당히 좀 반응이 좋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생리대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전기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리뷰도 좋고, 마케팅도 좀 잘 하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회사인 레몬이라는 그 대주주인데, 톱텍이 여기서 실적이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톱텍도 그거에 대한 이슈를 좀 받아서 요즘에 좀 최근에 조금 주가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지를 잘 받고 양봉을 크게 좀 보이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죠. 거래량도 좀 동반이 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의 기술 유출 소송은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악재잖아요. 그래서 하한가 2번 이상 맞고 그 주가에는 거의 다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아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는 그런 생각으로 매수에 들어가고, 현재는 좀 플러스 7% 구간이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전 고점까지 가면은 일단은 조금 부분 차익 실현을 할 그럴 계획에 있고, 여기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봐서 대응을 좀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T조엘리스는
의료기기 전문 업체이고 르바디폼이라는 제품이 이게 CBC 방송국에서 뭐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선정이 됐대요. 그래서 상당히 제품 자체는 좋은 것 같고 성장성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 구간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바닥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계속 홀딩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오이솔루션 제가 이제 가장 비중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수익률은 이제 18%고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까지는 최소 2분기까지는 실적을 기다릴 거고 한 8월 둘째 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3에서 4주 정도가 남아 있고 그동안 주가가 기간 조정만 받고 오를지 아니면은 가격 조정까지 조금 받다가 오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오른 상태에서 오늘도 이제 5G 다른 5G 종목에 비해서도 잘 지지를 받고 있고 조정도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뭐 만약에 이게 급락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악재들이 터진다면은 그럼 손절선은 당연히 5만 원 정도로 잡으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KM도 지금 한 플러스 8.6% 수익 구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5일선을 타면서 조금 좋아요. 오늘은 오이솔루션보다는 조금 조정을 상대적으로는 조금 받고 있는데 안정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차트상 보면은 아주 예쁜 그런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일단은 무조건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애증의 다산은 정말 지몬미예요. 지금 20% 마이너스 24%인데 만약에 정말 비중이 컸다면 너무 속이 상했겠죠. IR을 제가 오늘도 전화해봤는데 계속 통화 중이네. 이게 지금 거기서 전화를 막아놓은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전화를 계속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추가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는 저의 의견을 며칠 전에 좀 드렸었고 다행히 하락하진 않는데 이게 좀 그런 게 상승하지도 않아요. 상승하지도 않고 계속 경합만 벌이고 있어요. 매수와 매도세가 아주 치열하게 경합만 벌이고 있는데 이러다가 어느 정도 실적에 좀 잘 나오게 되면은 위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RFHIC는 오늘 좀 괜찮게 올라서 현재 플러스 8% 구간에 있고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5G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PER도 아직 굉장히 높아요. 30으로 다른 5G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국민연금에서도 지분을 늘렸어요. 이게 한 지금 5%에서 뭐 한 8%인가 아무튼 지분을 좀 많이 늘려서 기관에서도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은 좀 확실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서진 시스템은 플러스 3%고 이것도 실적 맞춰가지고 딱 60일선에 딱 붙으면서 가격 조정 받지 않고 기간 조정만 받으면서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을 더 많이 받을수록 위로 점프하는 그런 가격도 더 높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은 위쪽으로 방향을 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양 패키징.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폭염 관련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저는 이제 마이너스 4%가 아직 팔진 않았습니다. 여름이 너무 생각보다 덥진 않아가지고 폭염에 대한 뉴스가 오늘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팔지는 않고요.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저는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지 손절선은 17,000원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손절할 때는 아니고 조금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러다가 오늘 이제 물량들 다 털어내고 내일 다시 반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4%, 5% 하락한다 그래서 흔들리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성 오티스는 마이너스 20%고 또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냥 일단은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다행히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 해소가 되면은 좀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전체적으로 리뷰를 드렸고 저번 주에는 사실 매매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한 것도 없고 추가 매수를 한 것도 없고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지켜만 봤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투자를 안 한 건 아니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자주 매매를 하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정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고 그리고 다른 기업에 비해서 확실히 저평가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만 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매도를 할 때도 슈팅이라든가 목표가에 오기 전까지는 절대 매도를 하지 않아요. 이게 훨씬 스트레스도 적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만 분석을 하면 되니까 마음도 훨씬 편합니다. 혹시 이제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오를까 떨어질까 뭐 하루하루 차트랑 그런 어떤 캔들을 보면서 전전긍긍해하고 있진 않는지 좀 궁금해요. 하루하루 돈 벌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단타 투자는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좀 편해야 돼요. 투자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되고 투자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져야지 투자를 통해서 목표라든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요. 그것이 저의 투자 철학이고 그것이 이제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그 밖에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생겨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첨보가 2차전지 관련주고 2차전지 쪽으로는 이제 엄청난 성장률을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첨보가 좀 관심이 있고 추가적으로 기업 분석을 좀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 밖에 이제 한송네오텍이 OLED 관련주로 해서 내년에 큰 실적이 나올 것이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 ABL 바이오도 면역 항체 관련주인데 완전 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RF텍이 이제 좀 새롭게 떠오르는 5G 관련주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좀 그 구독자 중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같이 좀 디스커션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포트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올릴 예정이니까 꾸준히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